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 가타오카의 음흉함 때문이었다. 가타오카는 입사 동기다. 소속은 달라 나는 자재부이고 그는 격리부다. 우리 회사는 가전제품 제조업체다. 그렇지만 회사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모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에 회사 이름을 붙여 내보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런 제품이 소비자의 눈에 띌 수 있는 곳은 아키하바라 같은 할인 매장 정도일 것이다. 내가 일하는 자재부는 제조부와 기술부의 요청을 접수해서 재료 및 설비 따위를 업자에게 발주하는 부서다. 돈을 다룬다는 단순한 이유로 격리부 옆에 있다. 가타오카와 친해진 것도 그 때문이다. 가타오카가 부탁이 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내 책상 앞으로 다가온 것은 3월 10일이었다. 이 녀석이 이렇게 비굴한 태도로 나올 때는 조심해야 한다. 기계에 쓸 윤활유의 주문서를 작성하다 잠깐 얼굴을 들었을 뿐 이내 하던 일을 계속하며 말했다.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면 없어. 자동차 해부금 갚을 때까지는 나도 여유가 없다고. 가타오카는 어디선가 의자를 가져와 내 책상 앞에 자리 잡았다. 걱정 마. 너한테 돈을 부탁할 만큼 나도 멍청하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얼굴을 가까이 댔다. 아파트를 빌려줬으면 해. 아파트? 누구 아파트? 물론 너지. 가타오카가 내 가슴께를 가리켰다. 내 아파트를? 뭐 때문에? 그러자 녀석은 또 주위를 둘러보았다. 화이트데이를 위해서. 화이트데이? 모르냐? 남자 쪽에서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보답하는 날이잖아.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그런데 그날이 왜? 그날 데이트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 잘 됐네. 별 시시껄렁한 얘기를 다 한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가타오카는 자칭 플레이보이로 학창시절에는 100명이 넘는 여성을 만났다고 허풍을 쳤다. 언뜻 보면 잘생긴 건 사실이다. 이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거야? 설마 아니겠지? 일하던 손을 멈추고 가타오카를 노려보았다. 아니, 그러니까 실은 그래. 녀석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웃기지 말라고. 왜 내가 니놈 성욕을 위해서 집을 내줘야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도와주는 셈치고 호텔에 가면 되잖아.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선물 주고 시내 호텔에서 섹스한다. 그게 크리스마스니 화이트데이니 하는 날을 보내는 방법이잖아. 물론 나한테야 해당되지 않는 얘기지만. 그러자 가타오카가 팔짱을 끼더니 내 쪽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건 옛날 얘기라고. 요즘 세상에 그러는 남자가 있는 줄 아냐? 야근은 없지. 보너스마저 현무 지급하는 때에 티파니에서 선물을 사주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오쿠라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묵을 수 있을 것 같아? 참 구체적이군. 내 말에 가타오카는 헛기침을 했다. 아무튼 그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야. 게다가 상대에 따라 호텔 같은 데는 가지 않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고. 상대에 따라서? 그래. 이를테면 소심파라고 할까? 순진하다고 할까? 아무튼 이성교제에 쑥맥인 여자를 처음으로 꼬일 때는 좀 그렇거든. 그러고 보니 지금 네가 사귀고 있는 상대 우리 회사의 히로에 씨지? 내 물음에 가타오카는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싱긋이 웃었다. 그런 셈이지. 내가 보기에 그 여자는 처녀거든. 신음을 내뱉었다. 하야마 히로에는 나와 같이 자재부에서 일하는 여직원이다. 젊은 여직원 중에서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미인이다. 나도 눈독을 들였지만 요조숙녀 같은 이미지가 온몸을 감싸고 있어서 영 다가가기가 힘들었다.
상대가 순진하면 왜 호텔에 가지 않는 게 나은데?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그런 여자일 경우 호텔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 호텔이라는 말이 섹스라는 의미를 언뜻 내비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언뜻 내비친다기보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자연스레 그렇게 되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 가타오카가 말을 이었다. 그런가? 그래서 말인데, 가타오카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번 화이트데이에는 호텔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집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너희 집에 가면 되잖아. 이봐,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부모님과 같이 살잖아. 집에 여자를 데려갈 수는 없지. 맞다. 참 그랬지. 부탁이야. 물론 거저 빌려달라는 건 아니야. 3,000엔. 아니, 5,000엔 낼게. 5,000엔이라. 내 침대가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것에 약간 거부감이 들었지만 친구의 부탁인데다 5,000엔은 뿌리치기 힘든 큰 돈이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쩔 수 없군. 그래, 그렇게 할게. 가타오카는 싱글벙글하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역시 넌 내 친구야. 단, 시트는 더럽히지 마. 알고 있다고. 조심할게. 그렇게 말하고 가타오카는 해실해실 웃었다. 화이트데이인 3월 14일 당일, 회사에서 가타오카에게 아파트 열쇠를 건넸다. 일단 방 청소는 해뒀어. 고마워. 그 점이 은근히 걱정됐거든. 가타오카는 열쇠와 맞바꾸듯 5,000엔짜리 지폐를 지갑에서 꺼내 건넸다. 문패는 어떻게 했어? 떼어놓았어. 우편물이야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해. 그리고 늦어도 아침 7시까지는 나가줘. 나도 회사에 출근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 알아, 안다고. 그리고 가타오카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건 어디 있어? 그거? 그거 말이야. 내가 부탁한 거 있잖아. 녀석이 집게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아, 그거 말이군.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다. 텔레비전 옆에 오디오장 안에 들어있어. 뜯지도 않은 새 것이니까 몇 개 썼는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나에 500엔만 받지. 알았어. 가타오카는 내게서 멀어지더니 마치 업무 얘기를 나눈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녀석과 교대라도 하듯 이번에는 하야마 히로에가 다가왔다. 가와시마 씨, 제조부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그렇게 말하며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외에 간단한 잡무도 봐주는 터라 적잖이 도움이 되었다. 다른 부서 여직원들이 남녀 고용 평등법을 내세우며 절대로 잡무 같은 건 하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다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고마워. 인사를 하자.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방긋 미소 지었다. 오른쪽 덧니가 살짝 엿보이는 게 애교스러워서 보기 좋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가타오카 같은 녀석의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언짢고 억울했지만 그런 전경을 상상하다 보니 절로 흥분이 되는 건 사실이었다. 그날 밤에는 패밀리 레스토랑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자기로 했다. 내 차는 외건으로 뒷좌석은 늘 등받이를 뒤로 넘겨 시트를 평평하게 해놓고 다닌다. 담요도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어떻게든 추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실은 혼자 여행을 다니기 위해 이 차를 구입한 것인데
그런 용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일에 쓰이다니 스스로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 7시가 되자 집으로 돌아갔다. 차가운 바깥 공기와는 달리 실내는 여전히 훈훈하면서도 어딘지 눅눅한 듯 했다. 아침에 나가기 전에 또 한 번 했나 보다고 추측했다. 오디오장을 열어보니 콘돔이 2개 없어졌고 작게 접은 1,000엔짜리 지폐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는 티슈 뭉치가 가득했다. 순간 하야마 히로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왠지 모르게 서글퍼졌다. 그날 이후로도 가타오카는 몇 번 더 집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다. 가끔은 호텔을 이용하는 게 어때? 그 말에 녀석은 과장되게 얼굴을 찌푸렸다. 뭘 모르는군. 여자는 한 번이라도 시내 호텔에 데려가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니까? 됐어. 너희 집이면 충분해. 히로에도 만족하고 있고. 그녀에게는 누구 집이라고 했는데? 내 집이라고 했지. 세컨드 하우스 같은 데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갑자기 야근이라도 하게 돼 늦어질 것 같으면 열쇠를 주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할 때도 있지. 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맘대로 집을 뒤지지 말라고 미리 당부해 두었으니까. 그야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 열쇠를 5,000엔짜리 지폐와 맞바꾸었다. 그리고 며칠 후 다른 녀석이 집을 빌려달라며 나를 찾아왔다. 구매부의 혼다였다. 가타오카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더니 이틀 후에는 총무부의 나카야마가 찾아왔다. 역시 정보를 준 사람은 가타오카였다. 돈이 생기니까 좋잖아. 머자나 잭 레먼처럼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화장실에서 맞닥뜨렸을 때 가타오카는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잭 레먼? 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영화 얘기야. 그 영화에서 잭 레먼은 자기 집을 회사 상사에게 빌려주거든. 애인과 정사를 벌이는 용도로 말이야. 하물며 그 상사는 한 사람이 아니지. 여러 명이 레몬의 집을 빌리기 위해 예약을 하는 거야. 수요일에는 부장, 목요일에는 과장, 그런 식으로. 덕분에 그는 회사에서 특별히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나날이 출세한다는 얘기지. 너희는 평범한 신입사원이잖아. 지금은 그렇지만 네가 은혜를 베푼 이들 중에 출세하는 놈이 나올지도 모르지.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다. 변기 앞에서 하반신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대꾸했다. 방을 빌려주기 시작한 지 3달쯤 지난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패밀리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아침을 맞았다. 어젯밤 아파트를 빌린 사람은 가타오카다. 그저께 밤은 혼다였고 그 전날은 나카야마였다. 장사가 잘 된다. 덕분에 지난 사흘 동안 내 침대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차를 운전해서 아파트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여니 집 안은 여느 때처럼 훈훈했다. 아침부터 참 고생이 많구나 생각하다 이내 에어컨이 켜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가타오카 이 자식, 전기료를 받아야겠군. 그렇게 말한 순간 침대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깜짝 놀라 그쪽을 보고는 기겁했다. 생판 모르는 여자가 자고 있었던 것이다. 한순간 남의 집에 들어왔나 싶어 두리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요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은 탓에 내 집이라는 느낌이 선뜻 들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남의 집이었다면 문이 열렸을 리 없다. 아무래도 가타오카가 여자를 남겨두고 간 모양이다. 자식, 하야마 히로에 말고도 사귀는 여자가 있었나? 침대로 다가가서 자고 있는 여자의 어깨를 흔들었다. 이봐요, 일어나요. 시간이 지났다고요. 설마 죽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뇌리를 스쳤지만 여자의 체온은 유지되고 있었다. 그녀를 여러 번 흔들었더니 어렴풋이 눈을 떴다. 여자는 눈을 깜빡이다 벌떡 일어났다.
당신 누구예요? 담요를 가슴께까지 끌어올리고 해충을 보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어딘지 모르게 젊은 시절 셜리 맥클레인의 모습과 닮았다. 난 이 집 주인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이 집? 여자는 실내를 둘러보았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 증거로 이렇게 열쇠도 가지고 있는걸요. 열쇠를 그녀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싶어 친구에게 방을 빌려줬을 뿐입니다. 밤 10시부터 6시까지라는 조건으로. 그런데 지금 시간이... 손목시계를 보고는 눈을 부릅떴다. 아이쿠, 서두르지 않으면 지각하겠군. 아무튼 시간이 지났으니 이만 나가줘요. 초과 요금은 가타오카에게 청구할 테니까. 가타오카? 그게 누군데요? 여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가타오카요. 어젯밤 당신이 여기로 데려온 남자. 그 녀석과 같이 있었잖아요. 난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모른다고요? 그럴 리 없을 텐데. 모른단 말이에요. 여자는 입술을 뾰루퉁하게 내밀었다. 그럼 누구랑 함께 있었던 거죠? 누가 여기까지 데려왔는데요? 누가라. 여자는 한동안 생각하다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누구지? 머리가 아파왔다. 어떻게 그걸 아가씨가 모를 수 있죠? 아니면 혼자 오기라도 했단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여자는 턱에 손을 대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누군가가 데려왔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게 잔뜩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딘가에서 마셨고 누가 말을 시킨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떤 남자였더라? 여자는 쇼커트 머리에 손가락을 쑤셔넣고 박박 긁더니 뭔가 생각이 난 듯 내 쪽을 보았다. 당신인 것 같기도 해요. 엉겁결에 몸을 뒤로 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떻게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죠? 난 어젯밤 내내 차 안에 있었다고요. 하지만 여긴 당신 집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당신이 나를 데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방을 빌려주고... 설명하는 것도 귀찮아서 이번에는 내가 머리를 쥐어뜯었다. 됐어요. 당신 상대가 누구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무튼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줘요. 그러자 여자는 커다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담요 속에서 꼼지락꼼지락 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앗! 하고 소리쳤다. 왜 그래요? 놀라서 묻자 여자가 천천히 내 쪽을 보았다.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고요? 여자에게 다가가려 했다. 다가오지 마세요. 여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뭐냐고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데요? 여자는 잠자코 있더니 고개를 들고 불쑥 말했다. 나갈 수 없게 됐어요. 왜요? 어젯밤 그걸 쓰지 않았나 봐요. 그거? 말해놓고 퍼뜩 깨달았다. 오디오장 안에 콘돔수를 세어봤는데 개수는 줄지 않았다. 여자에게 물었다. 시트에는 묻지 않았겠죠? 여자는 살며시 담요를 들쳤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군. 일단 안심했다. 그래서 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게요.
여자는 잠시 쭈뼛거리더니 말했다. 어제 딱 위험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위험한 날? 그렇군. 눈 밑을 집게 손가락으로 긁었다. 그건 참 애통한 일이군요.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이대로 돌아가면 상대를 알 수 없잖아요. 만약 임신이라도 했으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아가씨가 어젯밤 누구랑 섹스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되게 친구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겠죠. 아마 가타오카라는 놈이겠지만 단언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알아봐줘요. 누군지 밝혀질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거예요. 여자는 침대 위에 앉은 채 담요를 꼭 움켜쥐었다. 이제 배마저 쿡쿡 쑤시기 시작했다. 왜 내가 아가씨 섹스 상대를 알아봐야 하는 거죠? 당신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잖아요. 정 싫다면 여기서 소리 지를 수밖에. 당신이 날 여기로 끌고 왔다고 소리칠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게 되면 나 이 집에서 쫓겨난다고요. 그럼 내 말대로 해요. 양손을 허리에 대고 여자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애당초 아가씨가 잘못한 거라고요. 모르는 사람을 태연하게 따라 나서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잔뜩 취했단 말이에요. 난 취하면 머릿속이 텅 빈다고요. 그러고는 실실 웃었다. 취하지 않아도 그렇잖아 라는 말을 애써 삼켰다. 그럼 이렇게 하죠. 어떻게든 어젯밤 아가씨의 상대를 찾아볼게요. 찾아내는 즉시 연락할 테니까 아가씨는 일단 아가씨 집에 가서 기다려요. 싫어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거죠? 난 나가지 않을 거예요.